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도 케빈 듀란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도 듀란트에 대한 컨텐츠 지겹긴 합니다만,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케빈 듀란트가 LA 클리퍼스로 절대 갈 일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일단 듀란트의 클리퍼스행 소문이 한번 돌았어요. 피닉스 선즈 소식에 정통한 이 감보의 보도에 따르면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는 빠르면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진행이 된다면 정말 빠른 거죠. 왜냐하면 파이널이 끝나기 전에 성사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니까. 자, NBA 파이널이 7차전까지 간다면 6월 23일이고요. 그리고 6차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6월 20일 전후입니다. 그리고 NBA 드래프트는 6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되죠. 자, 그런데 파이널이 끝나기 전에 성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건 지금 꽤나 듀란트 트레이드가 실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 보도로 LA 클리퍼스가 유력하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감보 같은 경우는 피닉스 선즈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닉스 선즈 구단이 감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스를 뿌리도록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첫 번째는 샌안토니오였는데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미지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퍼스로 확 지금 틀어서 오히려 여론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LA 클리퍼스가 유력하다면 제가 예상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어요. 일단 클리퍼스가 듀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닉스가 노먼 파웰, 데릭 존스 주니어, 보그다노비치 요 3명으로 구성하면 듀란트의 샐러리에 매칭이 돼요. 그 다음에 2030년 1라운드 픽, 그리고 스왑픽 한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닉스가 저 연봉을 다 받진 않겠죠. 제3의 샐러리를 받아줄 수 있는 제3의 팀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트레이드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파웰, 데릭 존스 주니어, 보그다노비치 이 3명은 지난 시즌 피닉스의 핵심 로테이션 멤버였어요. 3명이 떠나고 1명이 들어온다? 로스터가 얇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클리퍼스의 연봉과 현재 로스터 현황을 놓고 보자면 일단 클리퍼스는 젊은 팀이 아닙니다. 그쵸? 듀란트 88년생 만약에 간다면 제임스 하든 89년생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 91년생이니까 골든스테이트의 커리, 버틀러, 그린보다 조금 젊은 편이에요. 조금 젊은 축에 속하지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인 파웰과 존스 주니어, 보그단이 빠진다. 자, 노먼 파웰은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든 혹은 카와이 레너드 같은 류가 뛰기에 너무너무 좋은 유형의 선수예요. 왜? 볼 소유 시간이 짧으니까 유시지 퍼센트를 적당히 가져가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선수인데, 그 파웰이 빠진다는 건 클리퍼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캐치앤 슈터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데릭 존스 주니어, 클리퍼스 지난 시즌 수비의 핵심이었죠. 이 존스 주니어도 사라지게 되고요. 보그다노비치 굉장히 애틀란타에서 부진했었는데 지난 시즌 클리퍼스 이적해서 벤치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벤치 마피아 역할을 해냈고 제임스 하든 그 다음에 카와이 레너드의 백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명 모두 다 상당히 요긴한 선수들이라는 거. 근데 이 3명이 빠지고 반년 렌탈, 1년 렌탈이 될 수도 있는 듀란트를 영입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루머가 사실이고 피닉스가 2비차 주바치를 원한다면 클리퍼스는 전화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바츠는 무조건 클리퍼스가 가져가야 될 선수들인데 주바츠를 킵한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선수 3명에 만만치가 않고 2030년 1라운드 픽도 지금 금지 5겹으로 놔뒀었는데 이것도 써야 된다면 저는 클리퍼스가 이 내용으로 저는 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벤 시몬스 어차피 팀을 떠날 테지만 이렇게 되면 제임스 하든, 그 다음에 카와이 레너드, 케빈 듀란트, 이비차 주바치, 크리스턴 이 5명으로 주전을 구축하게 되는데 뒤를 바치는 선수들이 너무 부족하죠. 아미르 커피는 한계가 명확하고 닉 바툼은 88년생입니다. 듀란트와 동갑이에요. 그리고 팀이 키울 만한 그런 연건들이 없습니다. 로스터가 상당히 얇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폴 조지가 레너드와 함께 뛸 때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듀란트가 다른 팀은 몰라도 클리퍼스로 갈 일은 없다라고 호언장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된 듀란트의 최신 배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샌안토니오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1위, 그러니까 2위가 미네소타인데 미네소타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줄리어스 랜드를 옵트인 할 생각 없고 맥다니엘스 안 팔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야? 고베어를 보낼 겁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3위가 휴스턴, 4위가 마이애미. 뉴욕은 왜 잡고 있는 거야? 뉴욕이 현재 5위입니다. 자, 추가 보도에 따르면 듀란트의 샌안토니오행은 현재 오리무중이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6월 12일이라고 날짜까지 못 박았어요. 현지 날짜는 6월 12일이면 우리 날짜로는 오늘이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양 구단 사이에 전혀 진척이 없다. 샌안토니오와 피닉스 간에 무언가 지금 진전된 상황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률만 놓고 보자면 4위인데 루키 빅맨인 켈렐 웨어를 지키길 원한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 켈렐 웨어는 지난 시즌 뱀 아데바요 옆에서 너무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입니다. 기럭지도 길고 3점도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윙스팬도 길고 마이애미가 무조건 제2의 알론조 모닝으로 키워야 되는 선수죠. 당연히 마이애미는 켈렐 웨어를 지키면서 듀란트를 영입하고자 하지만 변죽만 울리다가 끝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듀란트가 선호하는 팀이 있을 거잖아요. 루머에 따르면 나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듀란트가 가고 싶어하는 팀이 텍사스주 NBA 팀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주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KD는 1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텍사스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NBA 팀은 총 3개가 있죠. 첫 번째,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듀란트의 차기 행선지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샌안토니오 측의 적극적인 대응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자체가 대형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죠. 디에런 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콕 집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거고, 물론 듀란트도 지금 스퍼스를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글쎄요, 6개월을 지금 텀을 두고 빅 트레이드 2건 단행은 뭔가 샌안토니오의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듀란트가 샌안토니오로 간다면 디에런 팍스, 그 다음에 웸비, KD, 그리고 스테판 캐슬러 우승 도전이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듀란트는 전성기에도 팀을 하드하게 캐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된 팀에 가서 내가 마지막 퍼즐, 마지막 조각으로 뛰는 게 어울리는 선수이지, 무언가 내가 동료들의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내가 보컬 리더가 되고 플로어 리더가 돼서 팀을 우승이나 승리로 이끄는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고 위대한 선수지만,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수비력이 떨어졌고, 그리고 1년만 남은 상황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과연 듀란트가 당장의 큰 임팩트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완성된 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댈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이후에 팀 로스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리 어빙은 아마도 옵트아웃하고 연장 계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듀란트는 댈러스에 있는 선수들과는 사이가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쿠퍼 플래그를 지명할 수 있는 1순위 픽을 보유하고 있죠. 1순위 픽을 받자마자 1순위 픽을 야니스 트레이드를 영입하는 데 쓸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댈러스 또한 KD 영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링크가 딱히 없어요. 자, 물론 댈러스도 1년이 남은 만기 계약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PJ 워싱턴, 데니얼 게포드가 있긴 합니다만 듀란트를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텍사스 주에 위치한 3개 팀 가운데 가장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제일런 그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등 자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은 차고 넘치죠. 알퍼렌 생군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제일런 그린의 33일짜리 연봉이 포함되려면 7월 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왜 7월 1일 이후에 가능하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가 25, 26 시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런 그린이 연봉 계약을 맺었잖아요. 연장 계약을 3년 100밀 정도에. 그 연봉이 7월 1일부터 발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제일런 그린을 포함시키는 그 딜을 하려면 휴스턴 쪽에서 추가 자산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딜런 브룩스 같은 선수들. 근데 휴스턴이 그렇게 딜을 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스턴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냐? 피닉스는 25, 26 시즌이 아니라 24, 25 시즌, 즉 7월 1일 이전에 듀란트를 팔고 싶어하고, 휴스턴은 설령 제일런 그린을 팔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33.9밀짜리 연봉이 포함되려면 7월 1일 이후기 때문에 서로 요 시기가 맞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피닉스가 휴스턴 쪽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죠. 뭐냐면 피닉스 자신들의 자체 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 픽을 회수하려면 당연히 피닉스는 휴스턴과 딜을 해야 되는데 제일런 그린의 연봉 발동 시기가 너무 애매하다. 저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케빈 듀란트의 업데이트된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이번 컨텐츠 결론은 듀란트가 클리퍼스로 갈 일은 없다는 것. 네, 그런데 케빈 듀란트가 과연 언제쯤 트레이드가 될지, 또 어느 팀으로 트레이드 될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자, 이상 듀란트에 대한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